죄송합니다. 잠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피곤했습니다. 어제 수업을 하고 집에 와서 촬영을 원래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잠들었습니다.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제가 주말에는 논산을 갔다 오고, 그다음 월요일에는 대학원 수업이 있어가지고 미리 찍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잠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날 논산을 가면은 사실상 밤을 샙니다. 일요일까지. 일요일 날 준비할 게 많아서 밤을 새고, 일요일 날 설교를 2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2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집에 옵니다. 그러면은 그때도 많이 피곤한 상태지요. 그 다음에 다음날 대학원 수업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듣고 나면은 또 많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근데 특히 이번 주에는 월요일 저녁에 찍으려고 했었는데 저녁부터 새벽이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얘를 데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병원에 가려면은 제가 평소처럼 밤을 새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몸이 망가질까봐.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미안하다, 화요일 날 수업 갔다 와서 찍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월요일 저녁에는 좀 잤습니다. 근데 잘 때도 사실 애가 막 바동돼가지고 잠을 못 잤는데 아무튼 그렇게 자고 화요일 날 아침에 애 병원 갔다가 수업을 하고서 이제 집에 와서 찍었어야 됐는데 집에 와가지고 먼저 물어보시지 않았나요? 왜 피곤하냐고? 아무튼 화요일 날 수업을 하고 집에 왔는데 근데 사실 집에 애들이 있으면 촬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애들 소리도 시끄럽기도 하고 자꾸 들어오기도 해가지고 어차피 얘네 잘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내가 깨 있는 동안에는 그냥 좋은 아빠라도 되어야겠다.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놀러 나갔습니다. 그냥 인근 초등학교에. 그때부터 제가 갑자기 한 4일치 피로가 한 번에 저한테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놀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잠들었습니다. 바깥에서. 나중에 아내가 깨우더라고요. 집에 가자고. 그래서 집에 간신히 와서 집에 오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잠들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깰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잠든 시각이 밤 8시 그랬으니까 아침에 눈 뜨니까 10시더라고요. 그냥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수업 들을 수 있는 기간이랑 노트 제출 기한을 좀 늦출 거고요. 네, 그리고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업 끝나고 바나나 우유 3명 추첨해서 줄 생각입니다. 그럼 만약에 당첨되면 안 드실 건가요? 저 혼자 하는 겁니다. 네. 지금 혼자 생쇼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고요. 네. 그래서 되게 쪽팔려가지고 사람 엄청 없는 곳으로 혼자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과 인간이 해 14번째 시간입니다. 미안해. 네, 할 말이 없다, 진짜로. 지난 수업 때 너희가 사소한 자랑거리 아니어서 아쉽다는 의견이 진짜 많았어가지고 오늘 사소한 자랑거리 한번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13주차까지 과제를 밀리지 않고 다 냈습니다. 최고. 나도 밀렸는데. 공연에서 북한말을 써야 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어제 막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말이 어려웠을 텐데 정말 잘 봤다고들 칭찬해줬어요. 와우. 북한말 쉽지 않았을 텐데. 국제금거래소 사업자를 만들었어요. 와, 이거는 그러니까 직접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획득했다라는 그런 얘기인가? 신기하다. 단대 호수 장미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학교 장미도 많은데 요새 장미가 딱 예쁜 시즌인가 봐요. 야, 웃기지 마. 네가 더 예뻐. 모델 대회에서 서울 대표가 되었어요. 와우. 모델 대회? 대단하다. 어떤 모델 말하는 거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나중에 한번 알려주면 좋겠다. 되게 궁금하다. 야, 축하합니다. 오늘 알바하다가 한 손님께서 밥은 먹고 일해요? 라고 물어봐 줬어요. 그분은 그냥 안부차 여쭤보신 걸 수도 있는데 그걸 들은 저는 눈물부터 맺히더라고요. 오늘 하루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었어요. 아이고, 많이 힘들었나 보네. 근데 손님도 조금 당황스러웠겠다. 갑자기 우니까. 그래, 다들 밥은 먹고 수업 듣는 거지? 나는 못 먹었어. 요즘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자퇴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걸 참았어요. 치위, 미워도 사랑해. 아이고. 그래. 견딘 만큼의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야. 화이팅! 제 남자친구의 질투가 귀엽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기다린다고 줄 서 있다가 애기가 제 손을 잡고 안아줬었는데 그걸 질투하더라고요. 크크크크. 제 2손을 가져가더니 그 애기한테 이거 내 거야 이랬는데 애기도 남친도 너무 귀여웠어요.
믿을 마음, 내 마음, 한 마음. 제가 알바하는 곳에 잘생긴 알바생이 2명이나 새로 들어왔어요. 아, 아마 걔들은 그렇게 말할 거야. 내가 알바하는 곳에 예쁜 애 있더라. 자, 여기까지. 자, 참고로 과제 얘기할 거 있는데 얘들아, 과제 6월 8일까지야. 걱정 말고 6월 8일까지 내면 되고. 내게 심어준 이야기 말고 너는 어때? 너는 정말 너를 잘 알고 있니? 자, 지난주에 처음으로 기독교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난주 이야기를 듣고서 막 어떤 결심을 해야 된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었어. 그냥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들으면 되는 거였어. 그냥 동화 듣듯이, 아, 이런 스토리가 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그래서 그냥 듣기에 뭐 재밌었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그리고 이번 주까지도 그런 느낌의 내용이야. 그래서 그냥 너희한테 뭐 이소무화 얘기해 주듯이, 아니면 신화 얘기해 주듯이 그냥 두런두런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재밌게 들어주면 충분한 것 같아. 자, 그럼 오늘도 얘기 시작을 해볼게.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었지. 신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떤 수학적인 얘기를 해가면서, 그래,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터무니없는 건 아니겠다, 있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성경의 말, 그래, 이 성경이 진짜라는 증거는 사실 없지만 성경이 꽤 정확하게 인간의 악함을 바라보고 있고, 이런 책이 말하는 악함에 대한 설명이라고 한다면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지난주의 얘기였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악함의 시작점을 보았지. 인간이 했던 어떤 사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그치? 이걸 통해서 우리가 3가지를 알 수 있어서, 첫 번째, 인간이 왜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이 자신과 사랑을 나눌 존재로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 2번째, 악함과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면서 하나님한테 공급되던 2가지가 끊겨버렸어. 첫 번째가 생명, 2번째가 선. 그래서 생명이 끊기면서 죽음이 탄생했고, 선이 끊기면서 악함이 탄생했지. 그리고 3번째, 선악과를 왜 두었는지. 자,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주었다라는 상징이라 그랬지? 4글자. 첫 번째가 자유의지. 그렇지.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사랑의 필수 조건이니까. 사랑을 하려면은 반드시 선택권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그 의지를 활용해서 누군가 사랑해야 진짜인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상징물로서 선악과를 주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큰 주제가 이거였지. 신의 딜레마. 요걸로 지난 수업이 마무리가 되었었어. 그 뭐냐면은 인간이 그렇게 큰 잘못을 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벌해야 되는데 벌하자니 너무 사랑해. 굉장히 큰 잘못이야. 이거는 가난하게 벌을 할 수는 없어. 근데 정말 그렇게 크게 벌을 했다간 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지. 동시에 그렇다고 묵인하자니 그건 또 옳은 게 아니거든. 자, 이 딜레마.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하려고 해. 근데 성경의 얘기로 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으니까 내가 어떤 스토리물을 좀 만들어 봤거든. 그걸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줄게. 자, 어떤 거리에서 어느 꼬마 친구가 구걸을 하고 있어요. 저기요, 돈 좀 주세요. 빵 남는 거 있어요? 1,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구걸을 하는 거야. 진짜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겠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어린 친구가 구걸을 하는 경우가 요새는 많지 않은데, 뭐 중국이나 동남아를 내가 갔었을 때 본 적이 좀 있었거든.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구걸을 하는 게 진짜 좀 마음이 저리더라고. 근데 이 친구를 보고서 이제 어떤 신사가 똑같이 마음이 아팠나 봐. 그래서 신사가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이름이 뭐니? 저 이름 없는데요. 너 몇 살이야? 몰라요. 너 혹시 그럼 집도 없고 부모님도 없니? 네,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원래 혼자였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신사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그 마음이 아픈 걸 넘어서서 뭔가 이 친구를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이 친구가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마음으로까지 그 마음이 커진 거야. 그래서 이 친구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지. 친구야, 너 그러면은 아저씨랑 같이 아저씨 집에 갈래? 자, 그래가지고 소년이 아저씨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집에 왔는데 와, 엄청나게 큰 저택이 있는 거지. 꽤 잘 사는 아저씨였나 봐. 그래서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소년이 필요로 한 게 거기 다 있었던 거야. 첫 번째로 맛있는 음식. 그치, 얼마나 배고팠겠어. 뿐만 아니라 자기를 환영해주는 사람들. 갔더니 아빠 오셨어요? 옆에 누구예요? 길에서 데려온 친구인데 당분간 우리랑 같이 살 거야. 그렇구나, 안녕. 야, 너 게임 좋아해? 막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 거지. 처음 받아봤어. 맨날 냄새나고 더럽다고 배척만 당해봤었는데 누군가 나를 환영해준다, 이걸 처음 경험해 본 거야. 자, 뿐만 아니라 안락한 방도 마련해 준 거야. 자, 여기가 네 방이니까 앞으로 편하게 쓰면 돼, 알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가 제일 평소에 부러웠던 거. 자, 보자. 네가 나이가 대충 한 8살, 9살 됐을 것 같으니까 그 친구들처럼 너도 학교에 가야 되겠지? 내일부터 학교 나가면 돼.
진짜 부러웠거든. 친구들 학교 가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사를 한 번에 느끼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막 너무 고맙잖아. 그래가지고 아저씨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나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저씨가 처음으로 정색을 하는 거야. 야 아저씨라니 뭐라고 불러? 아빠라고 불러야지.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지가 하루아침에 아빠가 생기고 가족이 생긴 거지. 자 그렇게 따뜻한 가정 속에서 이 친구가 고등학생이 됩니다. 그래 그러면서 친구도 만나게 되지. 내 친구가 어느 날 소년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되게 부럽다. 너 보니까 뭐 되게 부잣집 아들이고 그러던데 어떻게 그런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냐. 우리 집은 되게 가난해서 그런 것도 없는데 니네 집 되게 크고 막 그렇더라. 이렇게 부러워하니까 소년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얘기를 친구한테 공개를 합니다. 나 사실 입양아야. 진짜? 나 원래 길에서 구걸하던 애였는데 지금이 아빠지. 어떤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갑자기 나를 집에 데리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집의 아들이 됐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되게 친아들처럼 똑같이 잘 챙겨주시고 너무 사랑해주시고 되게 감사하지. 진짜 대단하다. 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너한테 아들처럼 다 해주신 거야? 짱이다 진짜. 자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친구가 이 소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를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그럼 나중에 유산도 받겠네? 유산? 그게 뭐야? 유산 몰라? 그러니까 아빠가 죽잖아. 그러면 아빠의 재산이 다 아들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아버지가 갖고 계신 게 다 너한테 가는 거지. 너도 그거를 나중에 받게 되겠네? 소년이 그 단어를 처음 들어본 거야. 친구랑 헤어진 다음에도 계속 머릿속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혼란해진 거야. 뭐냐면은 그 유산에 대한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잠깐만, 아빠가 죽으면은 그 재산이 한 번에 다 내게 된다고? 진짜 한 번에? 그 집이랑 다?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는데도 자꾸 그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거야. 유산에 대한 기억이. 집에서도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있다가 아빠가 부르면 네 이렇게 할 정도로 막 머릿속에서 막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지. 막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그랬다가 결국에는 그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었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빠한테 굉장히 어색하게 말을 하지. 아버지 좋아하시는 와인 한 잔 드릴까요? 그럴래? 한 잔 갖다 줘. 그래서 주방에 몰래 들어가서 와인을 따르고 거기에다가 몰래 비소, 독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인을 들고 아빠한테 가게 되는 거지. 근데 가니까 너무 떨리는 거야. 그 손이 다다다 떨리겠지. 카카카카카카카카카 하면서. 그래가 결국에는 이 와인잔을 퍽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바닥에 엎어졌어. 자, 그런데 그때 눈치 없는 누가? 눈치 없는 강아지가 와서 신나게 핥습니다. 평소에 와인 되게 먹어보고 싶었거든. 마침 바닥에 쏟아졌겠다. 실컷 핥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 걔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는 거지. 자, 그 광경을 아버지가 보게 됩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얘가 죽어 갑자기? 그러면서 아빠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죠. 너 설마 나를 죽이려고? 너 뭐 때문에 도대체? 너 설마 유산 때문에? 그때 아빠는 극도의 배신감과 충격을 받았겠지. 그래서 아들을 방으로 쫓아버립니다. 너 네 방 들어가. 다시는 내 눈앞에 뜨지 마. 당장 가. 꺼져. 자, 결국 소년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소년도 아버지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지. 그러니까 소년도 이제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날 쫓아내도 날 죽여도 할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방에만 웅크리고 있다가 그냥 물 한 번 마시러 나오고 화장실 한 번 가고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아빠도 그 배신감에 정말 마음을 달래지 못하는 거지. 그리고 이때부터 또 아빠의 딜레마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이건 너무 큰 잘못이야. 반드시 혼을 내야 돼. 이거 법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아들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거야? 살인? 미수지. 이거는 보통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한테 법적 처벌을 받게 하면 얘는 깜빵 갈 수밖에 없어. 아니면 하다못해 집에서 혼낸다라고 한다면은 뭐 최소한 진짜 얘를 죽여 패든가 쫓아내든가 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하자니 아빠는 얘를 지금도 사랑하는 거야. 처음 소년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의 감정이 지금도 남아있고, 만약에 얘를 하루라도 이제 못 보게 된다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은 거지. 그러면서도 이 일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 너무 큰 잘못이거든. 그래서 아빠의 딜레마가 시작이 되고 집안 전체에 엄청나게 우울한 분위기가 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인천공항에 한 사람이 도착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소년의 형, 즉 아빠의 친아들이었던 맏아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해외 연수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온 거야. 그래서 오랜만에 집에 오게 된 거지.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네, 저 왔어요 하고서 반갑게 문을 열었는데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지. 아무도 안 나와. 되게 싸늘해 분위기가. 뭐야 왜 이래? 저기 아빠, 아빠, 동생아.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아빠 서재를 한번 끼 열어봤더니 아빠가 이러고 계신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하니까 그래 여기 끝이야. 뭐지? 동생 방을 이렇게 낑 열어봤더니 얘는 또 자기 무릎 끌어안고 이러고 있네. 뭔가 형이 감이 오는 거야. 야, 너 아빠랑 뭔 일 있었지?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너 형 얼굴 보고 똑바로 다시 얘기해봐. 너 아빠랑 뭔 일 있었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동생이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기 시작합니다. 형님 사실은요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하면서 그동안 했던 얘기를 다 했어.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그래서 지금 어떤 벌을 받고 있는지. 저는요 지금 쫓겨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고요. 그냥 집에서 눈치만 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를 하는 거지. 야 근데 이게 무슨 아빠하고 아들 사이야? 이게 야 무슨 야 아빠하고 아들이 눈치 보는 게 말이 돼? 이게 서로 사랑하고 얘기하고 얼굴 보고 그래야지. 이게 무슨 교도소 간부하고 죄수 사이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형님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제가 큰 잘못한 게 맞는데. 그래 맞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빠하고 아들 사이인데 같이 웃고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그래야지. 이게 뭐야? 형님 근데 어쩌겠어요.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자 형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거 아니야. 네가 아버지를 죽이려 했었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은 그 일을 내가 했다고 하자.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도박에 맛을 들인 거야. 그래서 도박 자금이 필요하니까 너한테 전화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야 지금 아빠를 죽여서 유산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을 나한테 보내. 근데 너는 안 된다 그랬어. 그럴 수 없다. 근데 내가 너를 협박한 거지. 너 이 새끼 그렇게 안 하면은 너 고아 출신인 거 친구들한테 다 까발릴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어쩔 수 없이 아빠를 죽이려고 했던 거지. 내 협박 때문에. 자 그러면은 네 잘못은 아니니까 너는 아빠랑 아무 문제 없을 거 아니야. 아니 형님이 왜 그렇게 하세요? 형은 아무런 잘못 없잖아요. 그리고 아빠랑 잘 지내시는데 왜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형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나는 네가 웃을 때 너무 좋더라고. 난 그게 다야. 너 처음에 우리 집 왔을 때 기억나냐? 너 되게 거짓골로 하고 너 냄새 난다고 너 스스로 막 감추고 그랬었잖아. 근데 나는 그냥 네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 너무 예뻐 보이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우리 아빠한테 아빠라고 얘기하는데 난 그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게 내 삶의 제일 큰 행복이 됐어. 난 지금도 내가 바라는 거 딱 하나야. 그냥 너랑 아빠랑 다시 화목하면 좋겠어. 내가 바라는 거 그거 하나뿐이야. 나 갔다 올게. 그래서 동생이 말릴 새도 없이 형이 아빠한테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빠 똑똑똑 저 드릴 말씀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들어와라. 아버지 저기 얘기 들었습니다. 동생이 잘못해가지고 동생한테 혼내셨다고. 근데 아버지 사실은요 그거 제가 한 거예요. 제가 도박 자금 필요해가지고 아버지 죽이려 했고요. 그러니까 그거 동생이 아니라 제가 한 겁니다. 저를 혼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청나게 화가 날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은 그러니까 큰아들한테 느낀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 동생한테 미안하거든. 동생이 잘못한 줄 알고 동생 혼냈었는데 알고 봤더니 얘라는 거 아니야.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동생한테도 하지 않았던 손찌검을 합니다. 뭐? 이 새끼가 빡! 빡! 하면서 막 옆에 있는 물건 다 집어 던지고 막 골프채 휘두르고 막 골프채 3개가 부러지고 막 동생은 문 밖에서 막 걱정돼가지고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방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지. 막 뻑! 쨍그랑 꽝! 하고서 막 으악! 소리가 들리니까 밖에서 막 걱정돼 죽겠는 거야. 형 어떡하지? 근데 갑자기 문이 팍 열리면서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자기를 꽉 안는 거야. 아이고 야 얘기 들었다. 네가 한 게 아니라면서 형한테 협박받았다면서 이 녀석아 나한테 왜 얘기를 안 했니? 난 그것도 모르고 네가 잘못한 줄 알고 너 방에다 있으라 그러고 아이고 앞으로는 안 그래도 된다. 네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우리 옛날처럼 똑같이 지내자. 아이고 그냥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면서 꼭 안아주시는 거야. 그게 너무 감사하고 잘됐다 싶기도 한데 마음속으로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이게 아닌데. 형은 아무 잘못 없이 지금 두드려 맞은 거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 그래서 얼른 형 방에 막 뛰어가 봤어. 갔더니 이제 형이 막 얼굴이 피떡이 되어 있는 거지. 막 온몸에 상처가 나 있고.
아, 저 형 왜 그러셨어요 진짜. 아, 너무 감사하긴 한데 아, 왜 대신 그렇게 다치셨어요 하니까 형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야, 그러면 형이 딱 하나만 부탁하자. 이거 솔직히 네가 잘못한 거 맞잖아, 그치? 근데 내가 그거 다 덮어썼으니까 앞으로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말아줘. 근데 그거 하나만 딱 부탁하자. 들어줄 수 있겠냐? 아, 그럼요 형님. 진짜 제가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자,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밤이 왔는데 이제 동생은 계속 잠이 안 오는 거지.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감사한 것도 맞아. 이제는 아빠 눈치를 안 보고 아빠한테 편하게 대해도 되니까 감사하고 하고 기쁜 것도 맞는데, 이 마음의 짐이 안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새벽에 잠도 안 오니까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아빠 방에서 이렇게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뭐지? 그래서 아빠 방을 슬쩍 열어봤더니 원래 이번에는 아빠하고 형이 끌어안고 있네? 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자, 시간은 그 와인 사건이 벌어졌던 때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잘못을 했고 아버지가 화를 냈고, 자, 그때부터 아버지의 딜레마가 시작이 됐었지. 자, 이때 사실은 아버지가 큰형한테 전화를 겁니다. 미국에 있는 큰형한테. 마지야, 내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파서 전화를 한다. 집에서 뭔 일 있었는지 아느냐? 네 동생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속상한 마음을 다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동생이 난 죽이려고 했었고, 혼내자니 너무 사랑하고, 그렇다고 이거를 묵인하자니 너무 큰 잘못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니까 큰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럼요, 이렇게 하시죠. 제가 지금 한국에 갈게요. 한국에 갈 테니까 그 잘못을 제가 했다라고 치고 저를 혼내세요. 그러니까 원래 얘가 받았어야 할 벌을 저한테 하세요. 그러면요, 얘가 그 벌을 보면서 진짜 내가 원래 엄청 큰 잘못을 했구나, 그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쨌든 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니까 아버지하고 동생은 옛날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래줄 수 있겠니? 네, 제가 지금 한국으로 갈게요. 그렇게 해서 큰형이 한국으로 온 거였어.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소년을 너무 사랑한 아버지와 형이 계획한 일이었던 거지.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성경 66권을 한 번에 압축한 이야기야. 자, 그렇다면은 이거 실제 우리와 한번 연결시켜 보자고. 여기 이야기에 등장했던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할까? 맞아, 하나님이야. 그치? 여기 나온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지를 집에 데려와서 그 거지를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을 너무 사랑하셨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아들은 누구였을까? 맞아, 바로 아담이고 사람이고, 또 확장한다면 우리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소년이 실제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 큰 사랑을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자리를 노렸던 것처럼 최초의 인류 또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려고 했었지. 자, 그렇다면은 이 아들 대신 벌을 받았던 형은 누구였을까? 맞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기독교가 믿는 분이야.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뭐 이분이 존재했었다 뭐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대신 벌 받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걸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이걸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그래.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인간의 악함을 대신 처벌을 받았어. 어떤 방식으로 벌을 받았지?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악함을 가져가신 거야. 자, 근데 이 십자가가 사실은 굉장히 좀 끔찍한 형벌이야. 조금 듣기에 잔인할 수 있는데 십자가는 인간이 정말 최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형벌이었거든.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자면은 십자가 형벌을 받기 전에 하는 게 있었어. 십자가형과 세트로 있는 형벌. 그게 뭐냐면 채찍형이야. 근데 여기는 채찍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그런 가죽 채찍 그런 느낌이 아니야. 왜냐면은 채찍 끝에 무언가가 달려 있었어. 뭐냐면은 동물 뼈로 만든 가시가 달려 있고 그 뒤에는 쇠구슬들이 이렇게 박혀 있었지. 이렇게 끝에 가시와 갈고리가 있으니까 채찍을 휘둘렀을 때 채찍이 촥 하고 흩어지지 않겠지. 어떻게 될까? 사람 살에 박히게 될 거야. 그러면 다시 채찍을 휘두르기 위해서 그것을 뜯어냈었지. 그러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고 하더라고. 피부 조직은 다 벗겨지고 심지어 근육도 이렇게 막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자, 그렇게 극한의 고통을 느낀 사람을 이제 언덕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사람 모양에 맞춰서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지.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이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조금 고증이 틀린 이야기야. 왜냐면은 우리 손 보면은 여기 윗부분이 거의 연약한 살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박게 되면은 몸의 하중 때문에 부욱하고 찢기고 말아. 그래서 어디에 박았냐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너희 손목 만져보면은 양쪽에 뼈가 있고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을 거야. 여기에 못을 박아서 나무에 고정시켰어. 자, 근데 여기는 그 신경이 지나는 자리야. 그래서 여기가 관통되면은 엄청나게 극심한 고통을 느끼지. 그래서 손목을 박고 발은 한 번에 모아서 장못으로 관통을 하지. 그 다음에 예수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야 네가 왕이라며 이런 조롱의 의미로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서 그 왕관을 머리에 끼우고 꾹 눌렀어. 자, 그 상태에서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온몸에서 모든 물과 피가 다 빠져나오겠지. 그 채로 죽기까지 한 8시간이 걸린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은 실제로 죽기 전까지 한 1000번 정도의 기절과 깸을 반복한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 그러면 예수는 왜 이렇게 끔찍하게 죽었어야 됐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받는 거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야. 그래서 정말 끔찍한 벌을 받아서 우리한테 보여야 됐던 거지. 얘들아, 원래 니네가 저질렀던 죄가 이렇게 심각한 죄였어. 그걸 내가 대신 가져가 줄게.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죄값만 해결한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른 거야. 여기서 말하는 온 인류는 뭐 그때 당시의 모든 인류,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죄값을 한 번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이걸 끝낼 수는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가장 끔찍한 형태의 형벌을 본인이 자처했던 거지. 자, 그러면서 우리한테 있었던 악함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악함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 그게 바로 뭐였을까? 선하신 신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음이거든. 이 악함 때문에 우리한테 죽음이 들어온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 악함을 해결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죽음도 해결이 됐겠네. 맞아. 자,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의 죽음이 이젠 해결되었어 라고 증명한 사건이 있었어. 그게 바로 무엇일까? 예수님 본인이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 죽으신 지 3일 만에. 자, 이 부활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건 조금 길 수 있어가지고 내가 이 부분은 쿠키 영상에 따로 만들도록 할게. 자, 이 부활이 왜 중요한 거냐면은 죽음이 정복되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 그치?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죽음이란 건 극복이 안 돼. 인간이 어떻게 죽음을 극복해?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지. 자, 어때? 나 죽었었지? 나 부활했지? 봐봐. 이젠 너네 죽음도 해결이 되었어. 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악함과 죽음에서 해방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끝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악함, 우리 안에 여전히 악함이 있지만 이 악함 때문에 벌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는 거야. 왜냐면은 예수님이 이미 그 벌을 다 받으셨으니까. 자, 그러니까 악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오예 막 살자. 이제 뭐 나 원래 구원 받았으니까 막 죄 짓고 오예 그렇게 살자 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지. 아까 형이 동생한테 뭐라고 당부했어? 딱 하나만 약속해 주라.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말아줘.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한테 고맙다면 너네 막 살지 말고 하나님 기억해 주고 이웃 사랑해 줘. 그거 할 수 있겠니? 이 사실에 감동한 사람이라면 이걸 할 수밖에 없겠지.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고, 이게 바로 교회고, 이게 바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였어. 어때? 좀 듣기에 재미가 있었니? 뭐 수업 처음에도 말을 했지만 여기까지 듣고서 내 마음이 감화가 되었어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 지금까지는 그냥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스토리를 듣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거지. 이게 오늘날 나하고 뭔 상관이지? 악함과 죽음이 해결됐어. 오케이, 뭐 그럼 나 그냥 끄덕끄덕 하면 되는 건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의 악함과 죽음이 해결되었다고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어? 여전히 악함은 많아. 그리고 사람들은 죽어. 나도 죽을 거야. 이게 해결된 거야? 그래, 뭐 죽어서 부활한다? 죽어서 죄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살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기독교를 굳이 믿어야 될 이유는 뭐야?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나한테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말인 거지?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이제 마지막 시간 안에 모두 쏟아낼 거야.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딱 한 주의 수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음이 되게 이상하네. 우리는 마지막 시간 때 내가 너희한테 주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주고자 노력을 할 거고, 또 마지막에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해. 자, 한 가지 너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오리엔테이션 때 우리 한 가지 약속했었어. 15주간의 약속을 해보자고. 그래서 15주 후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약속을 지켰다 라고 나한테 말을 해달라고 얘기했었지. 자, 그래서 오늘 노트에다가 그 15주간의 약속 어떻게 됐나 물어볼 거야. 그리고 까먹은 친구들 위해서 밴드에다가 너희들이 올렸던 그 15주간의 약속, 학번하고 약속 내가 쭉 올려줄 거거든. 그거 보고서 어떻게 됐는지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 알겠지?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자, 이 부활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 그러니까 부활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얻었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이제 거짓말을 만들어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부활했어, 죽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구라를 쳤다. 자, 그러면 진짜로 부활이 가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그런 식으로 이랬을 때 오히려 더 문제가 많아.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자들의 죽음이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이후에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걸 믿어주세요, 이 얘기를 하다가 다 죽었어. 그 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 그 중에 11명이 순교를 당하고 나머지 1명 또한 죽을 때까지 이 이야기를 기록하다가 죽었거든. 자, 만약에 이게 구라라고 한다면 자기의 기득권이나 이득을 위해서 구라를 친 걸 텐데 그 구라로 만든 이야기 때문에 죽을 필요는 없잖아. 뭐 죽은 사람은 이 12제자 외에도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사건이기 때문에 이들이 목숨을 걸면서까지밖에 말할 수 없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자, 예수님이 막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로마하고 당시 유대교가 정말 싫어했었어. 자, 근데 만약에 이 얘기가 막 확정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막고 싶었다면은 너무 간단한 방법이 있지. 뭐 하면 돼? 시체를 보여주면 돼. 그러면 한 방에 끝나잖아. 야, 여기 시체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근데 왜 부활했다고 구라를 쳐? 자, 근데 로마와 유대가 시체를 구하려고 해도 시체를 구할 수가 없었지. 왜냐면 부활했으니까. 아니면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었나? 자, 그거는 불가능한 게 예수님이 묻혀있던 돌 무덤은 죄인의 무덤이기 때문에 로마 병사 2명이 중무장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자들이, 무장도 하지 않은 제자들이 그 로마 군사 2명을 제끼고서 시체를 빼갔다? 불가능하지. 그리고 로마법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만약에 그 로마 병사가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식민지 사람한테 죽었다라고 한다면 난리가 났을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시체가 있었다면 로마가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부활 이야기가 막 퍼지고 나가고 있을 때 시체 한 번만 꺼내면 그 얘기를 반박할 수 있었는데 그런 반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 부활의 이야기가 꽤 신빙성이 있어. 왜냐하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지 50년에서 80년 사이에 그 기록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때 정도의 기록이라면은 거짓말을 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야. 왜냐면은 지금도 그때 일을 겪었던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6.25에 대해서 뻥칠 수 있을까? 6.25 사실 없었어. 불가능한 게 6.25를 멀쩡히 겪었던 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시지. 그러니까 그것처럼 십자가 사건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기록된 기록이기 때문에 그때 벌써 구라를 치긴 쉽지가 않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최초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여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 이제 여자들이 최초로 목격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당시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었어.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되지만은 여자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아예 증언으로 기록이 안 됐는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꾸며낸 얘기였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믿을 만한 사람을 갖고 구라를 쳤겠지. 근데 이 얘기 뭐냐면은 아니 우리가 꾸며낸 게 아니라 진짜 팩트인데 어떡하냐, 여자들이 먼저 부활을 봤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쓴 것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성경에 나온 그 예수님의 이야기 자체가 제자들이 꾸며냈다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이 제자들의 추한 모습이 정말 많이 나타나. 막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에 얘들아 나 너무 무섭다, 나 위에서 기도 좀 해줘라 이러고 예수님이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다 쳐 자고 있었거든. 뭐 이런 얘기라든가 추한 모습이 되게 많이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자들이 만들었다 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남는 장사가 아니었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미션 봅시다. 운동 브이로그 다시 찍기. 왜 또 찍으라 그래? 생수병 원샷하기 이건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사진 찍기 좋네. 리드 사진 보여주세요. 국민체조하기. 너네 국민체조 아니? 너네는 국민체조를 안 하지 않았나? 너네는 그 새천년 체조인가 그거 하지 않았니? 그 국민체조 시작 이거 모르지 않나? 꾹꾹이 춤 춰주세요. 와 나 요거 요새 빠져있어. 꾹꾹이 춤. 아니 그 유튜브 쇼트로 나와서 거기서 봤었는데 그게 자꾸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 반복 영상을 자꾸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노래 전체를 들어봤는데 노래는 그닥인데 저 꾹꾹이 춤 그 춤 추는 순간을 왜 자꾸 보게 되는지 모르겠어. 이거 진짜 중독성 있더라. 그때 그 시절 최애 아이스크림이랑 지금 최애 아이스크림 소개해주세요. 야, 내 어렸을 때가 그때 그 시절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의 세월이야? 그때 그 시절 아이스크림. 야, 그 무슨 그 나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 동네 아저씨가 아이스 깨끼 하면서 통에 들고 있는 거 이렇게 하고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아니야, 나도 슈퍼 가서 사 먹었어. 이씨. 노래 부르기. 달달한 영화 리뷰해주세요. 그렇지. 랜선 집들이. 이거 재밌겠다. 마일리 사이러스 다리 운동이 뭐지? 되게 빡셀 것 같은데. 운동장 5바퀴 뛰기. 왜? 세차 브이로그 찍기입니다. 할 필요가 있지. 나는 세차하는 걸 되게 귀찮아하거든. 좀 의미가 있겠네. 셀카 찍어서 자랑하기. 나는 셀카를 정말 못 찍습니다. 정문에서 예술동까지 가는 브이로그 찍기. 야, 이건 등산 브이로그 아니니? 종강 후 계획 알려주세요. 맞지? 이거 또 재밌겠네. 줄넘기 300개 한 번에 성공하기. 이건 쉽지. 나는 복싱을 오래 했기 때문에. 플랭크 2분. 요 쉽지 않겠다. 진짜 최대가 2분일 것 같다. 내가 하면은. 하이 HI. 진짜 이창호는 내가 올해 제일 좋아하게 된 사람인 것 같아. 진짜 내 올해 여태까지 보면서 새롭게 내가 좋아하게 된 사람 원탑인 것 같아. 진짜 너무 천재야. 최고. 학식 써주십시오. 오케이 좋아. 오케이 랩 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142까지. 참 뺀 미션이 하나 있는데 이거 이제 유기견 보호소 가서 봉사해주세요. 의미는 너무 좋은데 나도 학기 말이야. 나도 레포트 써야 되고 나도 너네 레포트 채점해야 돼. 그래서 시간상 어려울 것 같다는 점. 자 추첨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2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노래 부르기. 왠지 이것도 21번 노래일 것 같은데 노래가 되게 많았었거든. 뭐지? 내일 아트. 뭐야 이거. 노래 했다가 21번 딱 네일 아트 하기네. 당신 네일 아트 할 줄 알아? 네일 아트 할 줄 알아? 샵을 가야 되나? 보통 하는데 얼마야? 한 번 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당신도 안 해봤어? 그럼 이참에 같이 갈까 그럼? 한번 해볼래? 왜 하면 안 돼?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면 원래 네일 아트를 하면 안 돼? 근데 그런 건 괜찮지 않아? 그냥 관리 받는 거? 그런 건 오케이 다음 미션 네일 아트 하기. 아내랑 같이 할게요. 안녕.